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또 국제 소식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네. 중국의 전승절 좀 알려주세요. 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냉전 시대 이후 북중러 정상이 처음 만난 날인데요. 이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외교 국제 데뷔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제 왕따 끝. 글로벌 플레이어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뉴스토마토 보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며 세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중국은 한길 전쟁과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천안문 막루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66년 전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이 자리했던 곳에 김 국무위원장이 서며 과거와 달라진 위상을 보였는데요. 지난 1959년 열병식에서는 당시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의 양옆에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호찌민 베트남 국가주석이 자리했습니다. 서열과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이 북한의 정상인 김 위원장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한 모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네, 결국엔 자리 배석 하나만으로 위상이 달라진 거 볼 수 있다 이러네요. 네, 어제 열병식이 참여 인원만 2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10년 전 열병식에 비교하면 무려 2배 수준,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네. 이런 빅 이벤트에서 시진핑 주석은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바야흐로 중국이 주도하는 이 중국을 중심으로 북러가 함께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를 상징적으로 연출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특히 중국은 김 위원장 입국 때부터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징 도착 당시부터 철통 보안, 철벽 경비에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죠. 베이징역 주변으로는 경찰 병력 대거 투입이 됐고 베이징역 광장 도로변에는 2m 높이의 가림막까지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 쪽으로 아예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네. 심지어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단둥으로 진입하던 시점에 외신 기자를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김 위원장의 언론 노출을 차단해 준 거죠. 결국에는 언론도 차단하면서 이 66년 만에 북중러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 정말 대단한 성의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테난먼 광장에 도착했을 때도 네.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 맞이할 때도 굉장히 돈독함을 강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참가자들이 쭉 오고 있는데 모두 악수를 하면서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 위원장이 도착하자 유독 오래 양손으로 맞잡으면서 악수를 했고 네. 또 친근감을 과시하듯이 한 손으로는 김 위원장 팔에 손을 올리면서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렇게 세 사람은 시종일관 한데 뭉쳐서 다녔는데요. 네.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시 주석 부부 바로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자리했고요. 네. 막루에 오를 때도 북중러가 가장 앞장에 서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그 뒤를 따르는 모양 연출됐습니다. 네. 열병식 후 만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 장면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现在，习近平主席和应邀前来出席纪念大会的外方嘉宾，正沿着端门南广场中心铺设的红地毯走向天安门城楼。
네, 이번에 반미 연대를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 최대 수혜자 바로 김정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딱 영상만 봐도 그런 말이 나올 법하죠. 네. 북중러가 나란히 대열을 이끄는 모습만 봐도 뭔가 아이돌의 센터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고 서방 진영의 뭐랄까요, 공동 리더들이 쫙 이끄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갔다라는 그렇죠. 평가도 있고 실제로 서방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핵 보유국 지위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도 또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 눈길을 끈 게 김정은 위원장의 옷차림새였습니다. 네. 원래 북한의 지도자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인민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양복에 금색 넥타이 착용했습니다. 이 역시 정상 국가의 지도자임을 어필하려는 모습이라고 평가됩니다. 네, 그리고 시종일관 보여줬던 게 북중러 같이 붙어 다녀요. 그리고 푸틴이 김정은에게, 김정은이 푸틴에게 서로 양보하는 모습, 좀 이례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북러 회담도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 전에 네, 그 정치적 의미가 아마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적 의미 함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키워드. 반미 반트럼프 연대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 주석이 열병식 기념사에서도 이런 내용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네. 시 주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고요. 네. 그러면서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해석하자면 미국이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고 중국이 반미 진영의 선두에 서겠다라는 의지 천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반미 연대를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시 주석의 연설 한번 보겠습니다. 取得近代以来反抗外敌入侵的第一次完全胜利。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中国人民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站在人类文明进步一边，坚持走和平发展道路，与各国人民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평화냐 전쟁이냐 기로에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가 전쟁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강한 워딩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워딩을 들으면서 트럼프는 과연 어땠을까요?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땠어요? 긁혔겠죠. 실제로 트럼프 이 긁힌 속내를 바로 좀 드러냈습니다. 네. 원래 북중러 전승절 회동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입장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전승절 이전의 트럼프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e US?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No. trying to be some sort of counterweight? Not at all.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미국이 제공한 피해 답하라. 트럼프 단단히 좀 화가 나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 네. 나는 시진핑과 굉장히 친하고 김정은과도 친하다. 그래서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도 네. 어떤 대남 대미 메시지를 강하게 낼 때도 사실 우리 지도자와 트럼프가 사이가 좋다 이런 지점은 뭐 인정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 트럼프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막상 북중러가 나란히 서니까 이 심정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SNS에 불편한 감정 드러냈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어제 행사 제목이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였습니다. 이런 역사성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중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은 많은 피와 희생을 치렀다. 그렇죠. 중국이 이를 언급할지가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기여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곧장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당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모의, 즉 반미 모의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비꼰 겁니다. 네. 좀 비아냥같이 들리긴 하죠. 네. 예, 트럼프 역시 북중러가 나란히 선 모습을 반미 공동전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 열병식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미국을 언급하지 않아서 놀랐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그 음모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 좀 트럼프도 많이 긁힌 게 아닌가 불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북러 회담도 진행됐다죠. 네, 기념 오찬까지 마치고 나온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의 전용 리무진을 함께 타고 이동해서 양자회담 개최했습니다. 차에 탈 때부터 서로 먼저 타시라, 서로 상석에 먼저 앉으시라라고 그렇죠. 또 양보하는 모습도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양자회담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ваши воины сражались мужественно и героическ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이 끝난 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며 러우 전쟁으로 다져진 혈맹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평양에서의 만남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파병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 있죠. 우원식과 김정은의 만남.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열병식 참석 전에 대기실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만난 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 의장, 발음이 어려워요. 우 어려워요. 의장, 네. 네, 우원식 의장이 먼저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네라고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하고요. 국회의장실은 이날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났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잘 전달됐는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우원식 의장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상도 만났다죠. 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만나 교류를 했습니다. 네. 특히 푸틴과의 대화가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면서 남북 관계 어떻게 보고 있냐?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정은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 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또 주목받은 게 있었죠. 12살 김주혜 외교 무대에 이렇게 데뷔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네, 중국 전승절 기념식은 김정은의 어떤 국제 무대 다자 외교 데뷔전이기도 했지만 네. 12살 딸 김주혜의 해외 첫 등장 계기도 됐습니다. 그렇죠. 김주혜 양은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 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짝 붙어서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또 그새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아. 예전에는 빵떡같이 오동통하던 애가 네. 이제는 제법 리설주 여사와 얼굴이 비슷해지는.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김주혜가 공식 직함은 없어서 후계 작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이 대체적인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북한의 차기 최고 지도자의 선도주자가 중국에서 국제적 데뷔 무대를 가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이 어린데다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다 할 능력을 아직 보여준 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낙점으로까지 보기는 좀 성급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김주혜가 열병식 그 막루에는 함께 오르진 오르지 않았거든요. 않았군요. 네, 그 점도 후계 구도에 너무 지나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걸 좀 의식해서 빠진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엔 권력 승계 이게 4대째로 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좀 북한 소식 지켜봐야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보고 국내 소식 같이 볼게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해서 어제 또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여기에 강력 반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을 정치 깡패라고 비난하면서 당 차원의
사건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장 속에 압수 대상 기간이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이게 과도한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12.3 비상계엄 당일 표결 해제 방해 의혹 수사인데 네. 왜 한참 전 5월 달부터 들여다보는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특검은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 정도부터 진행이 됐고 그때부터 추 전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농성 상황 그리고 당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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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의 당에 의청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시켰냐고! 무슨 권한으로 했단 말이야? 법에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입니다.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호히 반대하며 내란 정당 몰이를 종식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반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파괴, 복주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국민의힘의 무기한 농성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는데 윤석열 옥중 메시지 이건 또 뭡니까? 네, 또 얘란다. 이 사람 또 왜 이러시나 싶은데요. 네. 윤석열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석열은 그제 접견에서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물어라.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춰달라.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의 윤석열 이렇게 비장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입만 열면 부하 탓, 남 그렇죠. 탓을 시전해 왔는데요. 그렇죠. 쫄장부. 네, 쫄장부 모습. 과거 발언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계엄군 위에 매일 기도한다. 곽종건 사령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군 관련 옥중 메시지를 내는 거죠? 뭐 뻔한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위기 상황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돌이켜보면 올 1월 달에도 네.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관저 앞 집회하는 현장에 편지 전달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네요. 예,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나오는 여론전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CCTV 논란도 있었고요. 또 뭐 많은 논란들 이어지다 보니까 영치금 논란도 있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유가 뭐든지 윤석열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리라라고 하면서 일도 책임지고 있지 않잖아요. 특검 수사도 안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빨린 소리에 감동받을 국민 과연 계실까 싶습니다. 네, 결국엔 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제 한학자 총재 소환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단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잡음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오는 8월 소환 조사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한 네. 변호사가 최근에 민중기 특별검사 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가서 민중기 특검을 직접 만난 사실이 언론 취재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변호사와 특검이 만났다. 이거는 좀 의미가 남다른데. 네. 이 지난달 말에 특검을 직접 만나서 25분 동안 방문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심지어 이 변호사가 과거 민특검의 배석 판사를 맡아서 좀 친밀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근무 인연이 있는 지휘 책임자를 이렇게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
좀 특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네. 비판이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개입이에요. 그렇구나. 검찰 조사 개입인데 이런 행위를 한 거가 왜 이런 짓을 대놓고 하는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의 면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닷새 만에 낙마했던 오광수 변호사가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오 전 수석 검사장 재직 시절에 부인의 부동산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걸 공직자 재산 공개에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서 당시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고요. 네.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 낙마자로 기록되어 그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재명 정부의 오점을 남겨놓고는 바로 석 달 만에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 변호인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낙마자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낙마됐죠. 근데 핵심 수사 대상의 변호사로 됐다. 이거 일반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아닙니까? 네, 심지어 다른 직책도 아니고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네. 3대 특검, 검찰개혁 등 핵심 현안을 챙겼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 전 수석이 물러나기 바로 전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즉 고작 5일이긴 해도 그 기간에 수행한 주요 업무가 특검을 임명하는 일을 이 사람이 맡았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석 달 만에 이 핵심 피의자의 전관 변호인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네. 오 전 수석은 자신은 여러 변호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대답했는데요. 네. 언론에 밝힌 입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대미겠지 뭐. 이해하십시다. 네, 결국에는 오 전 수석건은 국민들과 특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 관련해서 다 지켜봐야 될 건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이거 뭐 별로 큰일 아니다. 이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한 아이고 거죠? 좀 대충대충 넘어갑시다 이거 뭐 그런 뉘앙스로 좀 들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이 일찌감치 낙마해서 진짜 다행이다. 계속 정부의 요직 특히 그 민정수석이란 자리 그러니까요. 꿰차고 있었으면 이 특검 어떻게 됐을까 검찰개혁 어떻게 됐을까 네. 좀 목골이 송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 전 수석은 어제 변호인 자격으로 특검 사무실에 방문해서 변론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초호화 변호인단에는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이 한학자의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통일교 내부 보고서가 좀 언론에 입수가 됐는데요. 네네. 강찬우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강찬우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 법무법인은 법리 대응을 맡고 법리 이외의 것은 이런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즉, 강 변호사는 뭐 권성동이나 건진처럼 정무적인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관리한 대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통일교가 어디까지 손이 닿고 어디까지 입김이 닿는지 좀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뭐 동기는커녕 대통령 할아버지가 변호를 맡는다고 해도 한학자 총재의 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게 통일교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미국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국내 사안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인 만큼 좀 더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와 종교의 결합,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사례들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주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전승절 참여부터 국내 뉴스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고생해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